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동옥의 법기를 알아보고 제자 동옥을 경일론 삼정에 등통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 경화선사가 만화보선을 잘 만나서 빛을 보게 됐고, 또 그래가지고 또 그 이후에 또 경화선사가 마음을 돌려서 만화보선으로 자기 스승을 이어요. 잘 된 거죠. 그래서 시조하는 등 제자 경화를 끝까지 보살피고 존중하였던 만큼 만화보선의 그릇 때문에 이렇게 스승의 면모를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만화보선도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보통 사람이야. 저 졸려. 오늘 또 이게 밤에 찍으니 사람 돌아버리지. 요즘에 조금 이게 그 머시기가 바뀌었어요. 별로 안 좋게 변해갖고 힘들어. 상황이 힘들다고. 그래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찍을 거야. 아, 힘들어. 강원에 입학하여 동학사에서 동옥의 공모습을 공부하던 모습으로 여만하는 동옥의 영걸스러운 기상을 보고 기뼈하여 붙들어 가르쳤다. 계속 가르치는 거지. 몇 달이 안 되어 문장을 잘 구사하고 교의를 토론하며 일과의 경소를 한 번 보고는 경소, 경율론 소잖아요. 경율론 소를 한 번 보고는 딸딸딸딸 외워버려서 마치고는 하루 종일 잠만 잤으니 그 이튿날 강론을 할 때는 그 뜻을 모두 해석하는데 마치 장작을 쪼개듯이 횃불을 켜는 것.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벌써 경화선사는 이 경에 능통해 있는데 그 이치를 알면은 뭐든지 다 따라가니까. 그래서 다 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이제 능통해가지고 그냥 능통했다가 하듯이 깨달음을 한번 이루면 그 화두가 하나를 알면 10가지 다 알게 돼. 줄줄이 사탕을. 이렇게 다 뭐 물리가 통하듯이 통해버리니까. 아마 경화선사는 경에 능통했다 이런 얘기죠. 아직 지금 깨달은 거 아니죠. 이때 동학사에는 기라삼각 등 강사가 많이 있었죠. 경화스님 말고 강사가 있었어요. 근데 한 강사가 경화선사가 동옥수자가 잠이 많은 것을 꾸짖어. 그리고 그 재주를 시험하려 해갖고 특별히 원각경 가운데 소초까지 5, 6장 내지 원각경 소초가 있잖아요. 10여 장의 일과를 정해줘도 학생 동옥은 여전히 잠자면서 어느새 여전히 다 외워. 대중들이 모두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감탄하였더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래, 법기인이 건드리지 말아라 하죠. 동옥의 공부를 보고 학인들은 모두 이렇게 표현했다. 공부를 하는 데는 한가하지도 않고 바쁘지도 않고 해도 남보다 10배 100배가 더 앞섰더라며. 그렇게 해도 강원을 졸업한 동옥은 이후 동학사뿐 아니라 영남과 호남의 강원에 두루 참석해서 널리 배우니, 그래도 경화선사가 동학사만 딱 졸업하고 아무 데를 안 간 게 아니에요. 이게 참 대단한 분이시죠. 영남과 호남의 강원에 가봐요. 두루 참석해서 그들은 뭘 가리키는가, 어떻게 하는가 해서 그 꼬투리를 잡으러 간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또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스님들도 만나요. 또 강백들을. 동옥에서 학문은 달로 일치 결정해요. 경일론 3장뿐만 아니라 유학과 도장까지도 정통하지 않으셨다. 굉장히 겸손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자기가 동학사 강원이지만 또 단대 강원에 가서도 또 노를 때마다 가서 보고 또 배우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 위에 또 천성이 무지하게 소탈해. 아주 소탈해서 활달하여 밖으로 꾸밈이 없어. 아이고, 밖으로 안 꾸며도 멋진데 뭘. 무더운 여름에 경을 볼 때 대중들은 옷을 입고 정자하면서 땀을 흘려 이기지 못하는데 경화선사는 어떻게? 홀라당 팔라당, 그죠? 동옥은 혼자서 옷을 벗어버려. 그러니까 이런 계율이나 격식이나 이런 거에 하질 않아요. 그래서 동옥은 혼자서 옷을 벗어버리고 태연히 영상과 거독의 마음을 쓰지 않은 일자 어떤 강사가 보고 본인들에게 말하였다. 쟤는 법기니까 건드리지 말자. 참으로 태승법기로다. 너희들은 도저히 미칠 수가 없느니라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만화 보선도 그랬잖아요. 경화선생가 잠만 자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법기다, 법기. 법기인 거를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승법기는 뭐예요? 대승법기와 소승법기의 차이점은 뭘까요? 소승은 계율을 따지고 뭐 규칙을 따지고 규율을 따지고 뭐 하잖아요. 경호선사는 계율이고 나발이고 뭐죠? 없었냐? 옷 벗어. 더우면 옷 벗고 추우면 옷 입고. 오케이? 그래서 이를 계기로 동업의 제조와 명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타고난 인물이에요. 타고난 인물. 뭐 만들어져서 된 인물이 아니라 만들어져서 나왔죠. 그냥 만들어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시 그 전생부터 닦아온 그런 거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사가 뭐 크게 노력한 것도 없고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했다고 하잖아요. 바쁘지도 않고 한가하지도 않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얘기죠. 야, 라면 한번 먹었더니 배고프네. 힘들다. 제23강 사서삼경과 제자박가를 생략하다. 이건 누구한테? 이미 사서삼경도 뭐 배워왔는데 저기 그 누구한테? 박자사한테 좀 배웠죠. 날림이지만 10권밖에 없어가지고 10권만 했지만 어쨌든 이제 사서삼경과 제자박가는 이제 극단지게 누구한테서 배워요. 연합보선에게 배우게 되죠. 동욱은 부친 송독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학문 공부를 시작했으니 근데 사실은 송독의 그 집안의 내력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핏줄을 떠난 뭐 경호선사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습니까? 영향으로 학문 공부를 시작하였으니 부친의 갑작스러운 운명으로 동욱 8세 어린 시절에 일찍 사망했으니 동욱의 공부는 그저 고백을 잊고 있지 못하다가 청계사야 소연이 만난 박자사로부터 유효 공부를 하게 됐고 그 후에 동학사로 건너와서는 스승만화 강백으로부터 경일론 3장과 사서삼경을 통달했으니 가히 동욱의 천재성과 스승들의 가르침은 천우신조와 천재이루로 그거마다 떨어졌더라. 천우신조죠. 그리고 천재이루죠. 어떻게 이런 기회가 생기겠습니까? 다 천우신장이 좋고 호법신장이 좋고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서 인물 하나 만들어내려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놈의 통학농민 혁명과 맞부딪히면서 아이고 어쩌냐. 그것도 또한 운명이지 않을까. 오늘 이거 하나 끝낼 수 있나? 신도를 빨리빨리 뽑아내야 되는데 500이면 1000이니까 희망이 조금 보이네요. 오늘 며칠이요? 11일. 오 마이 갓. 한 달에 한 권 끊으면 안 되는데 빨리 하고 싶다. 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시작된 동욱의 공부는 훗날 유학의 대가로 능통한테 속하게 된 사서는 대학, 논어, 맹자, 중형, 희재 지난번에 말하는 것으로 삼경은 시경, 역경, 시경, 서경, 역경. 여기서 역경은 뭐예요? 역경은 주역을 말하는 거죠. 그의 얘기와 춘추를 더해서 사서오경이라고 한다. 동욱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능통하였더라. 먼저 논어는 공자와 맹자들의 연을 기억한 책으로 공자의 사상과 중심이 되는 효와 중인과 도에 관한 설명하고 맹자는 맹자의 제자들이 맹자의 언행을 기록한 이렇게 교사가 유교부터 먼저 배워가지고 아주 그냥 효와 예와 충과 인과 이런 거예요. 그냥 굉장히 훌륭한 인품이 훌륭하죠. 인품. 중요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론 돌을 닦는 데에 기본은 불교의 가르침이겠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반드시 유교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교를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를 숭상하고 그거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 이게 유교가 저기에서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말했지만 북한은 조금 유교가 살아있더라고. 중령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지은 것으로 자사죠. 중령의 덕과 인간의 본성이 성에대해서 설명하였더라. 대학은 공자의 유서라는 설과 자사 또는 증자의 설이라는 설이 있긴 하지만 이 책 또한 본래의 얘기의 일부분이었던 것으로 후에 송나라 사마강에 따르되어 대학 광의라는 책으로 만들었고 이를 주자가 교정하여서 현재의 형태로 만들었더라. 자, 또 시경, 역경이 남아있죠. 시경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집이요. 시경이니까
시집을 경이라고까지 붙여놓냐? 공자가 편찬했다고 하는데 분명하지는 않다. 시경은 주나라 초기부터 춘추시대에 이르는 동안에 시 311편을 수록한 뒤 현재는 305편으로밖에 전해지지 않는다. 시전이라고도 하죠. 특히 동호군 뛰어난 문장력을 과시하여 경어집에 수록된 그의 선시는 265수나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시를 아무나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놈은 평생 갈 때 한 편도 못 짓잖아요. 여러분 시 지어봤어? 한 편도 못 짓는 사람들 많아. 서경은 공자가 요순시대부터 주나라에 이르는 동안에 정사에 관한 문서를 주지 편찬한 책으로 서경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다. 역경은 주역을 말하는 거죠. 역경은 중국 고대의 철학서로서 삼남한상의 음양의 와치를 이원으로 설명하였더라. 그 뜸을 태극이라 하고 그로부터 64개를 만들죠. 이에 따라서 철학, 윤리, 정치적 의 세서를 뒷붙여서 만드는 것. 주자의 주희, 주나라 건국의 아버지인 문왕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더라. 근데 경화선사도 주역에 등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화선사도 주역 좋아해요. 전봉준도 좋아해. 전봉준 아버지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전봉준 아버지도 풍수주리에 등하고 주역에도 등하고 또 가방끈이 길어요. 그래서 서당 혼봉했죠. 서당 혼장하고 거기 따라서 전봉준도 서당 혼장을 하고 두 분 다 뭐를 했어요. 한약방 했다니까. 그러니까 희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 그걸. 평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경호선사 아버지와도 또 맞아 떨어진 거죠. 경호선사 아버지도 주역에 등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봉준을 이사오라고 하고 뭐 성인이 출연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뭐라 그래요. 좀 남다른 특출난 사람들이 좀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뭡니까? 공부를 좀 배웠다는 것들은 전부 다 그냥 못된 집만 가서 하고 그냥 사람 등쳐먹고 그냥 돈을 벌고 그냥 거기가 권세가 그냥 전부 다 그냥 위력을 발휘하고 이러한 세상이 돼버려서 그냥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죠. 나 그냥 세상사에 관심이 정말 좀 1도 없거든요. 살아갈 능력이 탈락이요. 안 되는 것 같아.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멀리 와 있어요. 경화는 주역에도 등통하여 훗날 전봉준이 거사한 동학농민 행매로도 깊이 관여하게 된 그때 날짜까지 거사 날짜 뭐 이런 거 다 장소까지 일러주잖아요. 예기에는 예와 이론과 실제를 기록한 책으로 한나라 부제 때 현황과 공자 제자들이 지은 책으로 131편을 모아 이해에 관한 거죠. 정년 뒤 선제 때 유황이 214편으로 엮었더라. 의례와 해설과 음악, 정치, 학문에 걸쳐 예학도 있잖아요. 예악. 근본 정신이 수록되어 있더라. 춘추는 공자가 도나안검으로부터 애공에 이르는 242년간 기원전 722년에서 481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예요. 춘추는 역사서. 얘기는 예에 관한 얘기. 주역은 주역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대충 퍼펙트리 날림으로 조금 알고는 가야 되겠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모두 제자죠. 여러 학자들이라는 뜻이죠. 제자백가. 그죠? 제자백가. 백가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학파들의 제자백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춘추 전국시대에도 많은 그게가 있었던 것처럼. 이래서 수많은 학파와 학자들이 뭘 자기의 주장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과 학문을 펼쳤던 것을 우리가 제자백가라고 하죠. 경화는 유교에도 등통하여 그 유역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훗날 북한 삼수갑산에서 26명의 학자들과 26명의 유학자들과 상대를 하는데 밀려. 안 밀리지. 절대로. 밀릴 리가 있나. 거기서도 대장 노릇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추앙을 받았었어요. 유학자들과 해서. 도교는 고대의 민간신앙을 기초로 한 도장사상과 영리, 음양, 오행, 참의, 의술, 참성 그리고 불교와 유교 사상까지 다 받아들여가지고 경화선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도교. 음양, 오행, 참의설까지 다 있죠. 또 걷다 대고 심신의 수련을 통한 불로장생의 탐구와 기복을 통한 어쨌든 경화선사가 제일 좋아한 건 유불선 3교 중에 도교예요.
현세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종교 현상으로, 그러나 도가 사상은 이와는 달리 노장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철학 사상으로 인간의 현실적 타락과 무지의 근거를 찾아 그것을 척결해내고 자연의 실상을 깨달은 참지혜를 통하여 무의의 삶을 추구하는 사상 경향을 말한다. 보통 이것을 무의 자연 사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이 불교가 이 그 도교와 이게 어울리는 맞물리는 부분이 있죠. 무의주민, 무의사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경허선사가 아마 이거를 즐겼을 거예요. 도를 깨달은 자가 그 생활을 하고 살아가기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대도를 성취한 경허가 그 수행자의 본분에 따라서 절에서 그 틀에 얽매여 살았겠습니까? 안 산다니까. 호방한 기질이 있어서 내 멋대로 살아. 제가 이것 때문에 저 출가를 못했거든요. 저는 비구니 노릇은 절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 호방한 이 자유분방한 이것 때문에 절에 가서 못할 것 같더라. 그래서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비구니가 안 된 이유가 있죠. 제가 어디를 안 가봤겠습니까? 비구니 생활 다 들여다보고 했다고 했잖아요. 돈 내고 하숙 생활하면서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뭐 닭이도 닦고 뭐 제사도 지내보고 아궁이 불도 떼보고. 근데 그 규율 있잖아요. 그게 안 되다. 저는 규율에 얽매이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아마 경허선사도 대선승이긴 하지만 그런 규율에 얽매이는 걸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맞닿은 부분이 도교야. 무의자연. 무의자연. 그래가지고 이제 경허선사가 그 도교의 이상향을 찾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도교사상과 맞물려서 특히나 또 그 도교 중에서 노장 사상 중에서 노자와 장자 중에 장자를 훨씬 좋아했죠. 장자를 좋아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그거를 무의사상이라고 하죠. 특히 경허의 정신적 사상은 불교 외의 도교를 이상향으로 언제나 무의자연을 꿈꾸며 살았더라. 그 중에서도 경허는 창자를 좋아하였으며 노자는 토, 무의자연, 겸허, 부쟁, 상선약수, 소국과민. 오 마이 갓! 소국과민, 상선약수. 이 사상에 들어봤잖아요. 등을 장자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인 재물과 무아일체를 주장하였더라. 무아일체, 재물론. 창자의 재물론과 무아일체. 경허 선생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게 들어있어요. 이러한 노자와 장자의 사상은 도교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으며 불교 사상을 받아들이는 매개체가 되었으며 주자학 등 후대의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고, 경허선사 역시도 불교에서 대도를 성취하면서 깨달은 게 이 도교의 사상과 맞물려 있고, 처음에 또 유교를 너무 확실하게 배워가지고 그냥 이 유교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예의와 충성과 그냥 온갖 그냥 인과 인의예지 신호나 다야라 인의예지 때문에 경허선사가 정말 철저하게 인간의 표본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인간의 표본의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경허선사가 유불선 상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참 생각할수록. 나오죠? 장자의 소요유편. 장자의 소요유편의 저편에 저 먼 북쪽 깊고 어두운 바다에 곤이라는, 아시죠? 곤이라는 커다란 물고기가 사는데 이 물고기가 새로 변해서 뭐가 됐어요? 붕새가 됐다 이 말이야. 경허선사가 원하는 거 붕새, 신선, 하. 그래서 장자 소요유편에 이거 나오면은 그 저 북쪽에, 그래서 경허선사가 북쪽 하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누구한테 이걸 써주죠? 방한함 스님한테 써주잖아요. 내가 북경을 향해서 날아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됐느냐. 내가 가고 싶다. 너 같이 갈래? 아니요, 못 가요. 이렇게 된 거잖아. 저 북쪽 깊고 어두운 바다에 곤이라는 커다란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가 새로 변하여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르면 대붕이라는 새가 된다고 하였으니 이 물고기와 새는 너무 커서 그 크기가 수천리. 그리고 그 붕새가 한번 날개를 날아가려면 전 서울 바닥을 다 덮고도 남을 정도로 그 그림자가 비쳤다고 합니다. 한번 휙 따르면. 그래서 날아오는 높이만 해도 구만리 장천이라고 하잖아요. 경허선사가 구만리 장천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붕새가 돼서. 대도를 성취한 이유, 경허는 언제나 붕새를 꿈꾸며 살았어요. 장자가 복수라는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초나라 왕이 보낸 두 대부가 찾아와서 왕의 뜻을 전했죠. 장자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정치 좀 맡아달라고 하니까
왕의 뜻을 전하였다. 부디 초나라의 정치를 맡기고자 하옵니다. 장자는 낚시제를 진 채 돌아보지도 않고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듣기에는 초나라에는 신령한 거북이 있는데 죽은 지 3,000년이나 되었다고 하더군요. 왕께서는 그것을 헝겊에 싸서 묘당 위에다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지만 그 거북은 죽어서 뼈를 남긴 채 소중하게 받들어지기를 바랬을까요? 그게 뭔 짓거리냐 이런 얘기죠. 거북이가 이미 죽었는데 거북이가 그거를 헝겊에 싸가지고 그 묘당 위에다가, 묘당은 뭐예요? 제사 지내는 당이잖아요. 그 묘당에다가 종묘사제가 종묘사지 묘당에다가 올려놓고 조용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데 그 거북이는 과연 죽어서 그 뼈를 남긴 채 소중하게 받들기를 바랬을까요? 에? 바랬을까요? 지가 하는 짓이다 이런 얘기요. 여기 있는 말이죠. 아니면 차라리 살아서 이 경서사 시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경서사가 그 방한남 스님한테 이걸 써줘요. 그런데도 방한남은 안 따라갔어. 아마 방한남 스님이 따라갔으면 또 경서사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경서사가 이거를 써요. 나는 진흙에 꼬리를 물고 다니는 걸 좋아한다. 예미선이죠. 그래서 우리 경어선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응? 우리가 경어선을 예미선이라고 그래요. 예미선, 미도선, 꼬리자예요. 다 꼬리. 꼬리를 끌고 다닌다 이런 말이에요. 진흙에서. 이 도자는 진흙 도자야. 꼬리를 진흙에다 끌고 다니는 거고, 꼬리를 끌고 다닌다 이런 예미선이라고도 하고 미도선이라고도 하죠. 우리 경어선사 선을. 경어선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꼬리를 진흙에다가 물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을 좋아한다. 어쩔래. 이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거북이를 죽었는데 그거를 뼈를 싸가지고 거기 묘당에다가 잘 무셔서 신주 조상단지처럼 하는 거를 거북이가 원했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살아가지고 진흙 속에 꼬리를 끌며 다니기를 바랐을까요? 이게 뭔 소리예요? 나는 살아서 꼬리를 끌고 다니는 거북이를 나는 원한다. 내가 거기 끌려가서 정치를 하잖아? 임금님한테 가서 정치를 하잖아? 그러면 그 죽은 거북이가 된다 이런 말이죠. 모시기만 할 거니까. 나는 거기 가기 싫어. 진흙 속에 살 거야. 이런 얘기죠. 경어선은 미도선이에요. 예미선이고. 이건 경어선사가 그 방한남 스님한테 가자. 너 나랑 같이 갈래? 내가 붕세가 돼서 날아갈 건데 북해도로. 안 가요. 이래가지고 이 두 대부가 대답했다. 그야 당연히 살아서 진흙 속에 꼬리를 끌며 다니기를 바랐을 테지요. 그러자 장자가 말했다. 어서 돌아가시오. 나도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다닐 것이오. 오 마이 갓. 대단하죠. 네. 경어는 장자를 좋아해. 자신은 풍세가 되고 싶어. 구만리 장천을 따라다니고 싶었어. 이루지 못한 경어선사.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가슴 아프죠. 대자유인으로 살기를 바랬는데 가장 힘든 삶을 살다가 가셔가지고 인간의 운명은 왜 그러는지. 이게 이 효선사 이게 가슴에 이게 서로 동병상련인 게 저도 엄청난 많은 꿈을 꾸고 정말 인간으로서
되게 자유를 꿈꾸며 살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진흙 속에 꼬리를 끌며 다니면서 속상. 자유를 꿈꾸며 평생을 살기를 원하였고 그의 뜻대로 진흙 속에 꼬리를 물고 동력에서 살다가 삼수갑산에서 천화하였더라. 경호선사는 진흙 속에 꼬리를 끌지 못했고 꼬리를 묻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썼지. 했는데 전봉준 장군 때문에 어떻게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자발적으로 갔죠. 삼수갑산에 갔는데 진흙 속에 꼬리를 끌지 못하고 그냥 묻어버렸어.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인간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펴보지도 못하고 맨날 일본 헌병놈들이 쫓아올까봐 조마조마해서 창문이나 열어놓고 꼬리를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묻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갔다니까. 말은 좋지. 뭐 무슨 중생들하고 같이 어울려. 뭔 중생들하고 같이 어울려. 숨어 살았지 그냥. 어울리기는 개뿔 어울려. 숨어 살았지. 숨어 살았다고. 숨 한 번도 못 쉬고.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한 번도 내비쳐보지도 못하고. 아이고 속상. 묻어버렸어요. 부숴버렸어 그냥 자신을. 제24장 원각경을 통째로 한 성원. 이거는 어디 이야기예요? 원사가 동원 수자로 있을 때죠. 수자 공부할 때 학생. 비로소 동업각성은 9년 과정의 강원 수업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니 스승 완화의 강력한 추천으로 1871년 그해 바로 강사의 자격으로 강원의 강백으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실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동업강백은 강원 수학 시절 도를 이루기 전이나 도를 이룬 후에도 일없이 잠만 잤다. 선사가 제일 좋아하는 건 잠이야. 잠. 저도 잠이거든요. 틈만 나면 나는 자요. 별로 할 게 없어요. 만약에 지금은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하여튼 조그만의 틈이 난다면 어떤 것도 해보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자는 거죠. 이런 경험을 못마땅하게 긴 만화는 그의 재주를 원각경 음성을 통해 시험하고자 하였으니 처음에는 그 만화 강백이 경호선사를 좀 좋아하지 않았죠. 왜 좋아하지 않았죠? 웬 잠만 자. 그리고 그 깨달은 후에도 그랬잖아요. 깨달은 후에도
스승이 지나가거나 말거나 그냥 엎드리고 방바닥에 누워서 잠만 자니까 발로 툭툭 건들죠. 그래서 이놈 좀 봐라 해가지고 언각경을 읽으라 했더니 다 이거 통째로. 그래서 뭐더라. 그러나 경어는 여전히 잠만 자면서도 빠짐없이 암송하니 대중은 미중이라 감탄하고 미중의 희유한 일이로다. 미중이가 희유한 일이죠. 동옥은 강당에 나아가서 사교를 보기 시작하는데 너무도 그 제주가 수성원의 동국과 더불어서 같이 볼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업기라 건드리면 안 되니까 내비려 둬. 자든지 말든지. 어이? 그러므로 동옥은 밤낮으로 자는 것이 일과였더라. 밤낮으로 자되 밤낮으로 애쓰고 보는 사람마다 나은 거로 누가 말할 수 없었다. 어느 때에는 언각경을 볼 때인데 역시 잠만 자고 대중의 규모를 지키지 않는 거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굴실 화상이 동욱에 굴실 화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굴실 화상은 강백이죠. 제 동욱의 제조를 시험하기 위해서 원각경을 10여 장에 나중에서 복강을 시키기 위해서 10장. 그러나 동욱강백은 그날도 잠만 자고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이튿날 대사 혼자서 다 암송을 해가지고 독장을 치고 말았더라. 요 내용의 대사라고 하는 거는 경어대사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김태읍이 쓴 거를 제가 그대로 캡처해 온 거예요. 그러므로 동옥의 제명은 이때부터 더욱 높아지게 돼서 제명은 뭐예요? 제주의 이름. 제주가 세더라. 그래서 아주 짜르르 소문이 났죠. 그래서 동옥은 불교를 보는 여가의 유전 도장화까지도 겸섭하여 보아서 소위 유불선 삼도에 정통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대중은 인정하게 됐더라. 그러니까 이미 강원의 그 학생이었을 때부터 이 유불선을 다 하게 되니까 뭐 천재성을 띄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간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리다 법문을 다 다음은 경호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앙선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여전하세.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한가롭게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령을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